많은 분들이 노후 설계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건강, 가족, 경제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물론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순, 8순, 9순을 맞이한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공감하는 지혜가 있지요. 바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줄일수록 더더욱 좋다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줄이면 좋은 것 5위부터 1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늘 응원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5위는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인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에는 초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한 세월보다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을 사귈 때 나이나 배경을 묻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결을 보면 될 뿐, 다른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랜 버디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하기 어렵고 누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82세 김영애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며 성장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인의 여유와 자율적인 삶을 중요시했지만 친구분은 늘 함께하는 끈끈한 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분이 서운함을 느끼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고 해요. 한 번은 친구분이 한 모임에 꼭 참석하라고 권했는데 그날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몹시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아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친구와도 생각의 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에는 무심하게 대하고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족하다. 이는 평생 사색과 고독을 즐겼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간혹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로 그 사람의 사회성을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동창회나 여러 모임에서 임원을 맡고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요. 하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다 보면 정작 내 곁을 지켜주는 이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감하게 연락처를 정리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이어왔던 관계, 의미 없는 모임들과 멀어지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 속에 몇 명의 지인 연락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수많은 연락처 대부분은 한때 잠시 스쳐갔지만 지금은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노력이 부질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역시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에너지를 진정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경계할 필요도, 또 너무 깊이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굳이 밀어낼 필요 없고 떠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이런저런 경조사 참여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대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몇몇 친구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깊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이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멋진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4위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경험한 일도 많으니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빛나던 지난 시절의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잘되면 자식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60이 넘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70이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매한가지고 80이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저 세상가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환영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고 묻더군요. 바로 재산이 많거나 과거 직위가 화려했던 분이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자주 가져오시는 분이 최고라고 하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빵이나 달콤한 유자차 한 잔의 정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연륜이 쌓이면 경험과 지혜도 풍부해져서 젊은 시절보다 사안을 더 깊이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도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보다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일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장자의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는 경악할 만한 사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 20대 청년이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여 70대 어르신이 점잖게 타이르자 오히려 침을 뱉으며 유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든 작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심코 나도 모르게 툭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4가지 좋지 않은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째는 잔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참견하고 싶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훈수를 두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화 습관을 찬찬히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했던 말을 매번 만날 때마다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과 이 이야기를 이전에 나누었던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탄하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 삶의 고충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푸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움 한두 가지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너무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한탄 섞인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결국 나와의 대화를 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아집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평생 형성된 가치관이 때로는 고정관념이나 아집으로 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너무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장자로서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도중에 갈등이 생기면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네 나이가 몇인가? 라며 권위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렇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에, 레에를 지키는 것은 상호 존중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3위는 바로 물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지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매번 치워야 할 물건들이 눈에 보이지만 힘들어서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랜 기간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껏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을 이제 와서 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 댁에 가보면 장롱을 열자마자 당장 버려도 될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손님 오면 필요할지 몰라 하시며 그대로 두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정리를 왜 안 하시냐고 여쭈면 정리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고 또 언제 쓸지 모르잖니 하시며 다시 장롱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많았지요. 특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노년 세대는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을 더욱 힘들어하십니다. 실제로 한 서적에서는 오래 사용한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기운을 발휘하기 때문에 살점처럼 떼어내기 힘들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처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할 때는 어느 정도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서 불편할 때보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집안 공간을 차지하여 오히려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들은 특유의 묵은 냄새가 배어 있어 집안 공기를 키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장마철이 되어 집안 공기가 눅눅해지면 내가 쌓아두었던 물건들에서 쿰쿰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지요. 이런 냄새는 정작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슬쩍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물건을 버릴 때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점점 더 비워낼 것들이 보이고 집 안을 더욱 쾌적하고 정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을 버릴 때 아까운 마음보다 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버리기보다 빨리 소진해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쓰임이 다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떤 물건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노년에 정리하면 좋은 물건 목록을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는 낡고 해져서 늘어난 속옷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거나 나중에 버려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속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거나 형태가 변한 속옷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 날을 잡아 잘 입지 않게 되고 늘어난 속옷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양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멍이 난 양말은 그나마 잘 버리지만 목이 늘어난 양말이나 색이 바랜 양말은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얀 양말이 회색 양말이 될 때까지 신는다고도 하시지요. 이것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기도 마땅치 않겠지요. 이때는 양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낡은 양말을 가구 다리싸개로 사용하거나 청소할 때 쓰는 작은 걸레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리기는 아까운 양말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이 쌓아둔 장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 분위기를 위해 장식품을 거실이나 안방, 주방 등에 많이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빈 공간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뭔가 비우게 되면 허전해서 추가로 계속 사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덧 특별한 의미도 없는 장식품들로 집안이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지만 하나를 사게 되면 왠지 모르게 다른 것도 더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미 없는 장식품들은 중고 장터에 팔거나 필요한 곳에 기부 혹은 나눔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식장 한 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특히 추억을 만든다며 다녀왔던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값싼 공산품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지요. 이런 물건이 집안 곳곳에 여럿 있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식품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장식품을 꼭 들여놓고 싶다면 신중하게 알아보고 최소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자녀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는 사실 그 물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여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문득 자녀들이 그리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적 입었던 옷가지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물건들을 나중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한 번씩 꺼내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요. 물론 자녀들이 소중히 간직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가끔 다 큰 아들, 딸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 이건 이제 버리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진으로만 남겨놓아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굳이 실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속 사진첩에 소중히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 자녀들이 찾아와도 휴대전화 속 사진으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오롯이 추억 때문이라면 지금 바로 사진으로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좋은 것. 이유는 그저 누워만 있거나 앉아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축축 처지고 무겁다는 생각에 앉아있거나 누워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침대나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운동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절반가량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행복은커녕 온갖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불편함 등 모든 것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만 있으면 복부 근력이 약해지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복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제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 느리게 늙기, 즉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이 유행이지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만히 누워 쉬시면 편할 텐데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집 안팎의 소소한 일들을 직접 하시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거르지 않는 등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십니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변을 따라 걷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연구소에서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생활 속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한 손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속 앉아서 시청하는 대신 일부 시간은 서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좋은 것. 대망의 1위는 바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적절한 욕심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올해 76세이신 박철수 어르신은 얼마 전 친구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아내로부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별다른 유심 없이 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수천만 원대 금융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분은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빠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알고 보니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투자 사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던 것이죠. 마치 실존하는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두어 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사기를 왜 당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오면 누구나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퇴 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때 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존경받는 자산가들이 있는 반면 손가락질 받는 부자들도 있지요.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널리 이로운 일에 힘쓰지만 비난받는 이들은 결코 베풀지 않고 수천억의 자산을 쌓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욕심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고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항상 위만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갈망하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욕심을 다스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단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결국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법이지요. 물론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의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크게 실패한다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비교적 수월하나 정상에서 미련 없이 내려오기는 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한껏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과도한 욕심은 줄이고 마음속의 욕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 이를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삶의 만족은 종종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정성껏 차린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거나 좋은 날씨에 벗과 함께 인왕산이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 혹은 손주에게 홍삼이나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는 소소한 기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것들을 내려놓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정겨운 시간, 자연 속에서 얻는 평온함,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작은 정들이 모여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